상상해보세요. 진짜 말도 안 되는 반값에 완전 알짜배기 상가 건물이 딱 나온 거예요. 당장이라도 계약서에 도장 찍고 싶으시겠죠?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소유주가 개인이 아니라 무슨 자산신탁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어떠신가요? 뭔가 복잡하고 찜찜한데 하면서 포기하실 건가요? 아니면 이 엄청난 기회를 꽉 잡으실 건가요? 자, 오늘은 바로 이겁니다. 복잡해 보이는 부동산 신탁의 세계, 우리가 한번 완벽하게 파헤쳐보죠. 자, 이번 해설의 주제는 부동산 신탁의 생애주기, 탄생에서 청산까지입니다. 제목만 들어도 벌써부터 머리 아픈 법률 용어들이 떠오르시겠지만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은 지루한 법률 공부가 아닙니다. 빽빽하고 딱딱한 법률 구조를 여러분이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진짜 완벽한 생존 가이드로 싹 바꿔서 전달해 드릴 거니까요. 신탁이 어떻게 시작되고 사람들은 왜 여기에 열광하며 또 끝은 어떻게 나는지 저와 함께 쭉 따라가 보시죠.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습니다. 1번 신탁 등기의 기초부터 시작해서 2번 담보 신탁의 장점, 3번 실전 부동산 매입 주의사항, 4번 필수 특약 조건, 그리고 마지막 5번 신탁 공매와 배당 순서로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1장 신탁 등기의 기초, 신탁의 탄생부터 들어가 볼까요? 이게 법이랑 등기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 건지 확 와닿게 아주 현실적인 상황을 하나 가정해 볼게요. 2025년 법무사 시험에 나왔던 되게 흥미로운 사례인데 이걸 우리의 기준으로 삼아보죠. 여기 김철수라는 투자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본인이랑 외아들의 미래를 위해서 현금 30억 원을 딱 들고 한국자산신탁에 맡기는 거예요. 그럼 신탁회사는 이 돈으로 상가 건물을 사서 임대 수익을 내고 철수 씨 살아생전에는 본인한테, 나중에는 아들한테 수익을 주기로 계약을 맺는 거죠. 이렇게 엄청난 자금이 오가는 과정에서 건물의 소유권 자체는 아주 안전하게 신탁회사로 싹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포인트가 있어요. 화면에 보이는 등기부등본 갑구를 보시면 이게 명확히 나오거든요. 일반적인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그리고 신탁재산 처분에 의한 신탁 등기가 그냥 하나의 신청서로 동시에 딱 이루어집니다. 겉으로 보기엔 일반 매매랑 똑같아 보이는데 소유권이 넘어감과 동시에 이 건물은 신탁재산이다 라는 게 등기부상에 아주 투명하고 완벽하게 박히는 거죠. 여기서 진짜 아무도 예상 못하실 만한 재미있는 팩트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렇게 30억 원짜리 건물 소유권을 넘기고 신탁 등기까지 싹 다 한 번에 처리하는데 대법원에 내는 공식 등기 수수료가 얼마일 것 같으세요? 놀라지 마세요. 단돈 26,000원입니다. 진짜요. 소유권 이전 수수료 18,000원에 신탁 등기 8,000원을 딱 합친 금액이죠. 부동산 신탁을 좀 활성화하려고 최근 법적으로 이렇게 비용을 확 낮춰준 덕분입니다. 대박이지 않나요? 이어서 2장입니다. 담보 신탁의 장점. 사람들은 대체 왜 이 복잡해 보이는 신탁을 사용할까요? 이걸 우리가 흔히 아는 일반 근저당권이랑 딱 비교해보면 신탁의 위력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드러납니다. 일단 신탁으로 소유권을 넘길 때는 세금이 면제되니까 비용이 훨씬 저렴하고요. 또 하나 엄청난 게 일단 신탁회사로 소유권이 넘어가잖아요. 그럼 원래 주인이 나중에 빚을 져서 가압류가 들어오거나 우선 변제권 있는 임금 채권 같은 게 중간에 훅 끼어드는 걸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만약 문제가 생겨서 건물을 처분해야 할 때도 그 세워라 내워라 하는 느릿느릿한 법원 경매 대신에 신탁회사가 직접 공매를 진행하니까 훨씬 빠르고 유리한 조건으로 팔 수 있어요. 이렇게 안전하고 빠른데 사실 안 쓸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실전으로 가보죠. 3장, 부동산 매입 주의사항, 실전, 생존 가이드입니다. 엄청난 할인가에 나온 신탁 부동산을 살 때 어떻게 해야 내 돈을 안전하게 지키는지 딱 4단계로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부동산 중개사분 말만 100% 믿지 마시고 무조건 신탁회사 담당자를 직접 만나서 얘기하세요. 둘째, 신탁원부라는 걸 떼서 진짜 토씨 하나 안 빼놓고 꼼꼼히 리뷰하셔야 됩니다. 셋째, 나중에 딴소리 안 나오게 대출해준 금융기관, 즉 수익자랑 사전에 조율을 끝내시고요. 마지막 넷째, 내가 쓰는 실제 매매 계약서랑 신탁 계약서 조건이 완전히 똑같은지 퍼즐 맞추듯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4가지 단계를 대충 무시하고 넘어가면 정말 큰 코 다치십니다. 특히 방금 말씀드린 두 번째 단계 신탁원부 확인은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절대 타협할 수 없는 필수 과정입니다. 왜냐고요? 이 신탁원부를 봐야 지금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이 건물을 그냥 껍데기만 관리해주는 관리 신탁인지 아니면 진짜로 팔아칠 권한까지 있는 처분 신탁인지 알 수 있거든요. 아니, 신탁회사가 팔 권한도 없는데 덜컥 위탁자랑 계약부터 해버린다? 나중에 계약 전체가 아예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이걸 바탕으로 4장, 필수 특약 조건, 절대 안 뚫리는 방찬 계약서 만들기 조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계약서 쓰실 때 이 5가지는 무조건 특약으로 박아 넣으세요. 첫째, 계약금이랑 잔금은 반드시 지정된 특정 은행 계좌로만 쏜다. 이렇게 명시하시고요. 둘째, 잔금 치르기 전에 매수인 정보 변경이나 추가를 허용하는 조항을 넣으세요. 셋째, 만약 리모델링이나 대수선 하실 거면 인허가 서류를 즉시 제공한다는 판매자의 의무, 이거 꼭 넣으셔야 합니다. 넷째, 이거 진짜 별표 5개짜리인데 잔금 지급 전까지 무조건 안에 있는 임차인이랑 점유자 다 내보내고 완전히 빈집으로 만드는 거, 즉 명도를 완료하라고 요구하십시오. 마지막 5째, 거래 끝나면 신탁 등기 말소를 강력히 보장받으셔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가장 결정적인 핵심은 이 한 줄입니다. 계약은 신탁 등기가 완전히 말소되어야만 온전한 효력을 갖는다. 내 이름으로 소유권이 넘어와도요. 등기부에 그 신탁이라는 꼬리표가 지워지지 않으면 그 거래는 결코 안전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매수인은 이 신탁 등기가 아주 깨끗하게 지워질 때까지 잔금 지급을 미루고 계약 이행을 압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걸 계약서에 아주 강력하게 못 박아 두셔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네요. 5장, 신탁 공매와 배당, 재정적 파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건물이 빚더미에 앉아서 결국 공매로 넘어가 현금화가 딱 됐어요. 그럼 이 돈 누가 먼저 가져갈까요? 복잡한 법률 용어 다 걷어내고 아주 직관적으로 위에서부터 쏟아지는 폭포수 같은 7단계 배당 순위를 한번 볼게요. 1순위, 무조건 신탁회사가 자기들 신탁 보수, 세금, 각종 비용부터 싹 떼어갑니다. 얘네가 제일 먼저 챙겨요. 그리고 나서 2순위, 3순위를 거쳐 쭉쭉 내려가다가 한 5순위쯤 와서야 드디어 우선 수익자의 채권, 즉 NPL 채권자한테 배당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저기저 밑바닥 7순위까지 돈이 혹시라도 남으면 그때 가서야 원래 소유자에게 떨어지는 그런 구조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실채권, 즉 NPL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진짜 냉정하게 리스크를 계산해 보셔야 돼요. NPL 채권자들이 수익권 증서를 들고 있다고 무조건 제일 먼저 돈 받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방금 보셨죠?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금이나 선순위 근저당권자 같은 위쪽에 4개 법적 우선순위가 돈을 모두 다 챙겨가고 나서야 5순위로 비로소 남은 돈은 챙길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공매 낙찰가가 예상보다 확 낮게 나오면 아예 이 5순위까지는 돈이 내려오지도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오늘 우리는 부동산 신탁이 어떻게 태어나는지부터 시작해서 왜 이걸 쓰는지, 살 때 어떻게 방탄계약서를 쓰는지, 그리고 마지막 공매 배당금은 어떻게 흘러가는지까지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어떠신가요? 신탁 부동산 구조를 모르면 진짜 위험한 함정이 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지식들로 무장한다면 남들이 두려워할 때 최고의 할인가로 자산을 쟁취하는 엄청난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 신탁 부동산의 법적 안전성과 투자 리스크,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에서 완벽한 균형을 잡고 항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팍팍 채워줄 더 흥미롭고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